자, 오늘 배울 건 비라는 정지용의 시란 말이야, 시. 정지용 그러면 떠오르는 게 이미지즘이야, 이미지즘. 이미지즘이 뭐야? 이게 이제 감각이란 말이야, 심상. 뭐 청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이런 것들 이미지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정지용은 이미지즘에 가까운 모더니스트야. 모더니즘 이거 시를 말하면 모더니즘 계열의 시라고 해야 돼. 그런데 모더니즘 시들은 대부분 감각, 이미지에 동원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 부분에서 역시 여기도 감각적인 묘사가 아주 많이 나와. 주로 시각이겠지, 시각. 비는 우리가 뭐 자연현상이니까. 자, 그러면 제목 비에 대해서 잠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 여기 나온 비는 일단 정의를 해볼까? 비는 1번 뭐라고 쓰냐면 대상이다. 논의하고 있는 대상, 시의 대상이야. 동시에 비가 내리는 배경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비가 내리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제목 비에서 알 수 있는 건 비가 바로 대상이며 시의 대상이며 배경이 되고 여름날 비 오는 거야. 상황이란 말이야. 비가 내리는 상황. 여기 보면 뭐 주저리 막 안 썼어. 그 말은 뭐냐면 감정을 절제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절제. 감정을 절제한다. 이 말은 뭐 슬프다, 괴롭다, 뭐 이런 말들을 안 썼단 말이야.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치 그림 같아. 회화라고 하지. 그리고 회화는 당연히 시각이겠지. 그래서 아까 이미지를 시각이라고 얘기했던 거야, 선생님이. 주로 시각을 동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돼. 자, 그럼 시 내용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전체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자, 돌에 그늘이 차고라고 했는데 이 찬다라는 얘기는 그늘이 있잖아. 진다라는 얘기야. 돌에 그늘이 지고 그럼 봐봐. 어디 산속에 돌이 있는데 돌에 그늘이 쫙 들이운 거야. 그러면 얘는 그늘이 온다는 건 먹구름이 와서 그림자가 생긴다는 얘기니까 비가 오기 전을 의미하는 거겠지. 다른 말로 하면 그늘이 찬다는 얘기는 먹구름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먹구름. 시커먼 구름이 비가 오기 직전의 모습이지, 그지? 그 다음에 따로 몰리는 자 소소한 바람. 따로 몰린다는 건 뒤에 나온 바람을 말하는 거야. 따로 몰리는데 눈에 안 보이는데 마치 보이는 것처럼 얘기했네. 바람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거야. 맞지, 그지? 확인할 수 없잖아. 근데 따로 몰리는 마치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했어. 소소리 바람. 소소리 바람이라고 나왔다. 소소리 바람은 사실은 이게 봄에 부는 바람인데 여기 나온 대로 한다면 매서운 바람은 매서운 바람이야. 이유는 뭐냐면 몸속으로 막 스며들어. 그러니까 더 차갑게 느껴진단 말이야. 스며드는 바람이야. 봄에 부는 바람 맞아. 소소리 바람. 그런데 차갑게 느껴진단 말이야. 몸 안으로 막 스며드니까. 소소리 바람이 부네. 비가 내리기 직전이야. 여기까지. 묶어볼까? 돌에 그늘이 차고 따로 몰리는 소소리 바람. 이거는 비가 내리기 직전이다. 비가 내리기 직전.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바람도 그렇고 그늘은 눈으로 볼 수 있다고 치지만 이 따로 몰리는 바람은 시각으로 확인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보이는 것처럼 얘기했어. 그러니까 마치 보이는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미지즘에서 얘기한다면 시각적이라고 볼 수 있다. 뭐 이 첫 번째 나온 그늘이 차고는 당연히 시각적이고 바람도 마치 보이는 것처럼 얘기했으니까 시각적이다. 그래서 1연과 2연은 비가 내리기 직전의 상황을 얘기한 거야. 모습. 여기서 모습이다. 모습. 모습은 뭐라고 해야 돼? 묘사라고 해야지. 묘사. 비가 내리기 직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1연, 2연 됐어. 그 다음에 앞섰거니 하여. 앞섰거니. 자, 첫 번째는 뭐가 앞섰냐면 빗방울이 앞선 거야.
빗방울이 앞다투어 막 내리는 모습이야. 그 다음에 또 앞서거니는 뭐냐면 비를 피해서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도망가는 산새 뒤에 나오는 거야. 꼬리 치날리어 세우고라고 나오니까 꼬리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산새를 말하는 거다. 자, 그러면 앞서건이라는 거는 첫 번째 빗방울이 앞다툰 거고, 두 번째 그걸 피해 가지고 앞다투어 도망가는 산새라고 얘기하면 돼. 그 모습을 앞서거니하여라고 표현했어. 그 다음에 꼬리 치날리어 세운데 꼬리는 바로 여기서는 산새의 꼬리가 되겠지. 산새의 꼬리. 산새의 꼬리. 그런데 문제는 다르게 해석한다면 빗방울이 떨어졌어. 그리고 툭 튀었어. 뚝 튀어오르는 모습일 수도 있어. 두 가지다. 꼬리 치달리어 세우는 건 만약에 비가 내리는 상황이라면 빗방울이 떨어지고 딱 튀면서 올라가는 걸 꼬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아예 산새 꼬리가 비가 오니까 치달리어 세우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된단 말이야. 하나는 빗방울, 하나는 새의 모습. 다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시각적 묘사야. 계속 시각적이라고 했어. 사면의 내용은 바로 그거란 말이야. 그러면 꼬리를 치달리어 세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산새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빗방울이 꼬리를 치달려 세운다. 그러면 표현법은 화류법이 되겠어. 화류법이라고 할 수 있다. 빗방울이 꼬리를 세웠다면 화류법에 해당된다. 산새라면 화류법은 아니지만.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하는 거 계속. 앞서거니하여도 두 가지. 빗방울과 그걸 피해서 도망가는 산새 두 가지. 꼬리 치달려 세운다 그러면 빗방울이라면 튀어오르는 모습이고 산새라면 진짜 꼬리겠지. 마지막. 벌써 마지막이야. 종종다리 까칠하다는 얘기는 꺼끌꺼끌하다는 얘기지. 거칠거칠하다는 얘기야. 종종다리 거칠한 산새의 걸음걸이. 그러면 산새의 걸음걸이인데 이것도 똑같아. 빗방울이라면 점점 세차게 떨어지는 모습이고 만약에 산새라면 종종 걸음 걸으면서 비를 피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도 돼. 그래서 여기는 해석을 좀 조심해야 된다. 빗방울이 세차게 떨어지는 모습이라고 했으면 역시 이것도 아까 나온 화류법에 해당되는 거고 산새가 종종 걸음 걷는다 이거는 화류법이 아니라 그냥 모습을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앞서거니부터 꼬리 치달려 세우고 종종다리 까칠한 이거는 종종다리 까칠하다는 건 거칠거칠한 건데 빗방울이 될 수도 있고 산새가 될 수도 있고 산새의 걸음걸이라고 했는데 산새가 될 수도 있고 빗방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뒷부분 3연하고 4연에서는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야. 3연과 4연의 내용은 비가 내리는 모습이다. 3연하고 4연은 비가 내리는 모습이다. 그래서 비 자체, 즉 비의 빗방울이라고 해도 되고 빗방울 때문에 막 이렇게 비를 피하는 산새의 모습이라고 해도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알았어? 자, 그러면 이 시가 여기서 사실은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이 있겠지, 그지?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 여울지어 수척한 인물살 또 나왔네. 여울진다라는 말은 여울을 이룬다란 지다가 만든다란 얘기야. 그럼 여울을 이루어 수척한 흰물살. 자, 아까 비가 내렸잖아 앞에서, 그지? 비가 내리니까 물이 흘러내려가겠지. 여울지겠지. 수척한 흰물살이라는데 물살이 수척하대. 삐쩍 마른 게 수척한 건데 그러면 이거는 물살을 사람처럼 표현했으니까 의인화라고 해야지. 의인법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지? 위에서 3, 4연이 비가 내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방울이 모여서 여울이 되고 여울을 이룬 다음에 물살이 흐르는데 아직 비가 많이 안 내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척하다고 얘기한 거고 물살이 수척하다는 얘기는 마치 사람이 삐쩍 말랐다 힘이 없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의인화 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의인법. 자, 그 다음에 갈갈이 손가락을 펴고, 자, 여기는 비가 내리고 물이 있잖아. 흘러내려. 그런데 자, 비가 내렸다고 해서 다 모여가지고 하나로 우르르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래갈래 퍼지겠지, 그지? 그걸 갖다가 갈래갈래 손가락을 펴고, 마치 손가락을 편 것 같아. 의인법이지. 자, 비가 내리고 물이 흘러가는데 이게 하나로 모이지 않고 여러 갈래로 흩어져서 사방으로 물줄기가 약하게 흘러내려가고 있단 말이야. 그걸 뭐라고 했냐면 손가락이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지금 5하고 6연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5하고 6연은 무슨 내용이야? 그러면 아까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 그지? 비는 다시 모여서 여울을 이룬다라는 뜻이고, 아직 비가 내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수척하다. 그리고 물줄기들이 손가락처럼 쫙 펴서 펼친 것처럼 흘러내리고 있다라는 뜻이야.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바로니까 물줄기가 그렇게 세진 않단 말이지. 많이 모이지도 않았지. 자, 그다음으로 갈까? 마지막으로 한번. 멎은 듯 새삼 듣는 조심해. 이건 떨어진다는 뜻이야. 비가 듣는다 그러면 비가 떨어진다야. 멎은 듯 멈춘 것 같아. 새삼 또 떨어지는 빛낫은 빗방울을 말한다. 빗방울 하나하나를 빛낫. 그러니까 빛낫은 빗방울이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다가 멈춘 것 같더니 또 다시 떨어지는 빗방울. 됐죠? 그친 듯이 하다가 다시 내리는 빗방울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붉은 잎이라고 그랬지. 붉은 잎에 주목해. 붉은 잎 하나에 빗방울이 떨어졌는데 나뭇잎 붉은 잎에 하나, 또 다른 붉은 잎에 하나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야. 소란이 밟고 간다. 자, 비가 있잖아. 나뭇잎에 떨어졌어. 이거 밟은 거야. 또 옆에 있는 거 밟았어. 뭐 이런 식으로 막 굵어지는 거야. 빗방울이. 하나하나 굵어지면서 빗줄기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밟고 가는 것인데 붉은 잎에 떨어지는 물방울은 소리일 수도 있어. 그러면 청각이라고 하면 되고, 눈으로 보여. 자, 두두둑 떨어져. 그러면 이건 시각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청각으로 해석해도 되고 시각으로 해석되는 게 마지막 소란이 밟고 간다. 소란이가 시끄럽게 떠드는 거잖아. 그런데 눈으로 봤다면 시각적이고, 밟고 간대. 야, 비가 있잖아. 무생물인데 뭐 동물이나 사람처럼 밟고 간대. 이런 걸 화류법이라고 하는 거야. 화류법. 맨 마지막에 화류법으로 끝났어. 자, 그러면 여기 지금 7연하고 8연의 내용은 빗방울이 내리다가 멈춘 듯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얘기한 거야. 비가 멎은 듯 다시 내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고 보면 돼. 자, 이게 전체적인 비의 내용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하나 확인해 가야 되겠지, 그지? 하기 전에 첫 번째 일연은 아까 다시 일연으로 갈게. 다시 가봐. 이제 싹 처음부터 훑어야지. 1연과 2연에서는 비가 내리기 직전의 모습이야. 그늘, 먹구름이 지고 그 다음에 바람이 막 몰려다니는 것 같아. 비가 오기 직전의 모습을 묘사한 거고, 3연하고 4연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는 조심할 게 빗방울로 해석할 거냐 산세로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고, 산세의 경우로 해석한다면 화류법이 동원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5연하고 6연은 비가 내렸어 앞에서. 그냥 비가 여울지는 거지. 여울진다는 거는 빗방울이 모여서 흘러가는 거야. 그런데 아직 수척한 여울이고 손가락이 펼친 듯이 물줄기가 사방으로 작게 흘러가고 있다. 그 내용이 5연 6연이야. 그 다음에 손가락을 편다는 건 의인법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멈춘 듯 멎은 듯 다시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면서 거기 뚝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붉은 잎, 나뭇잎 하나하나에 뚝뚝 떨어져. 이거는 소리일 수도 있고 눈으로 보는 모습일 수도 있다. 그래서 시각과 청각이 동원된 거고 마지막 연에서는 빗방울이 멈춘 듯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다. 이게 전체 내용이 알았지?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거 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선생님이. 자, 그러면 중간에다가 한번 해볼까? 자, 정종의 비에 대한 내용이다. 이 시는 뭐 당연히 형식상 자유시지. 웬만하면 자유시야, 그지? 그 다음에 비가 내리는 모습을 얘기했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어떤 정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 정서는 뭐를 동원했냐면 감각을 동원했다. 감각을 주로 시각인데 맨 마지막에 청각이 나오니까 감각을 동원해서 어떤 정서적인 부분을 표현했어. 자, 중요한 거 1번. 이거는 시간의 흐름이다. 당연하지. 비가 내리기 직전 비가 오기 시작하고 비가 내린 거야. 시간의 흐름.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간결해. 뭐 군더더기가 없어. 간결은 결국 절제겠지, 그지? 그 다음에 모더니스트답게 이미지의 활용이 아주 강렬하다. 주로 시각이고 맨 끝에 청각도 보인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 감정의 절제라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거야. 감정을 절제하고 있다. 자,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절제하고 있는 감정과 감각적 표현이 두드러졌는데 여기서 이미지, 시각이라는 걸 동원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냐면 우리한테 시각을 통해서 굉장히 선명한 이미지를 보여준단 말이야. 우리 앞에 선명하게 비가 오는 모습이 그려져. 우리가 보통 회화라는 건 그림인데 그 시를 읽고 나면 그 모습이 떠오를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자, 여기는 화자는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 이 말은 화자인 나가 없다는 얘기야. 나가 없다. 자, 이게 지금 정지용의 시 비에 나온 내용들이야. 이거 정리를 잘해야 돼. 알았지?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일련으로 한번 가볼까? 자, 시각적 표현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도록 할게. 시각이 어디에 나오냐면 제일 처음에 나온 게 꼬리 치달리어 세우고. 자, 별표는 시각이야. 별표 해봐. 꼬리 치달리어 세우고 별표. 자, 그 다음에 종종다리 까칠한 세 걸음 시각. 자, 그 다음에 여울에 대해서 또 시각이 나오죠. 여울에 뭐가 나오는데 그러면 갈갈이 손가락을 펴고 시각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붉은 잎 요것도 시각이다. 선생님 별표로 처리했어. 그 다음에 청각적인 부분은 소란이 밟고 간다. 이 부분이 한번 나오네. 청각. 자, 그 다음에 비유적 표현을 한번 확인할게. 비유적 표현. 비유라는 게, 자, 잠시 얘기해 줄게. 비유가 뭐냐면 보통 비유는 뭐 모의고사 이런 데 보면 은유나 직유가 대표적인 거야. 비유하기는 은유, 직유. 그런데 여기에 포함시키는 게 뭐냐면 화류도 되고요. 의인도 되고요. 의성도 되고요. 의태도 되고요. 뭐 제유도 되고요. 환유도 되고요. 이거 나중에 다 배워야 돼. 이런 표현들 모두가 비유하기에 해당되는 거야. 그럼 이 시에서 비유를 한번 찾아볼게. 비유. 잘 들어. 자, 첫 번째. 비유의 첫 번째. 비 내리는 모습. 비 내리는 모습. 필기 안 해? 비 내리는 모습. 뭐에다 비유했냐면 산새의 꼬리라고 그랬어. 산새의 꼬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걸음걸이라고 그랬어. 비가 오면 있잖아. 한 번에 왕창 이렇게 쏟아지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몰려오면서 두두두두 이거 올 거 아니야.
저쪽에서 멀리에서 가까이로 쭉 온단 말이야. 그거를 걸어서 오는 것처럼 걸음걸이라고 했고 산새의 꼬리를 치켜드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한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물줄기야. 물줄기. 아까 여울 나온 물줄기. 이거를 수척하다 그랬어. 수척한. 그러면 수척하다는 건 의인이잖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비유 중에 의인에 해당되는 거야. 산새의 꼬리 걸음걸이는 은유에 해당되는 거고, 요거 조심해서 확인하도록 해. 은유에 해당되는 건, 잠깐만. 산새의 꼬리, 걸음걸이, 산새의 꼬리. 이거는 은유라고 하면 안 되지. 미안해. 잘못 얘기했어. 은유가 아니야. 산새의 꼬리, 산새의 꼬리 걸음걸이는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볼게. 산새의 꼬리 걸음걸이는 아까 얘기했듯이 빗방울일 때만 화류에 해당되는 거. 화류 알았니? 다시 한번 물줄기는 수척하다. 이건 의인이 맞고 의인. 그 다음에 걸음걸이 이런 거는 만약에 걸음걸이가 빗방울이라면 이거는 화류에 해당된다. 화류법. 알았니? 이것도 비유에 해당되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은유, 직유, 화류, 의인, 의성, 의태, 제유, 환유 전부 다 비유하기에 해당되는 거고 구체적으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비유적 표현. 비가 있잖아. 뭐라니 세 번째 거. 비가 소란이 밟고 간다 그랬어. 밟고 간다고. 밟고 간다. 밟고 간다. 이거 아까 선생님 뭐랬어? 의인이라고 그랬지. 아니야. 화류라고 그랬지. 그지? 그래서 여기는 이 시에서 비유하는 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비 내리는 모습을 산새의 꼬리 걸음걸이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 빗방울이라면 빗방울인 경우에는 화류에 해당된다. 두 번째, 물줄기가 수척하되 이 말은 의인에 해당된다. 마지막 세 번째, 비가 소란이 밟고 간다. 이거는 화류에 해당된다. 그래서 비유의 표현이 나타났단 말이야. 자, 이게 정주영의 비에 관련된 내용인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 짧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 이 시는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절제, 감정의 절제가 나오는 거하고 정제된 시어라는 건 간결하게 표현했다는 거고 한 폭의 산수하다 이 말은 회화적이다라는 얘기야. 마치 그림을 볼 수 있도록 그림을 떠올리도록 이렇게 하는 게 감각적 시어 때문에 그렇다 그랬지. 그 다음에 비가 오기 전의 모습과 비가 내리는 과정 이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짧게 절제된 감각으로 묘사하고 있다. 묘사야 알았니? 당연히 시각적이니까 묘사가 되겠지. 정지용의 비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